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폭락이 시작이 되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분석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요인을 분석한 요인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돌아보는 지난주 비트코인 암호화폐 급락 시장 폭락의 5개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역사적 하락을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네, 그 후에도 심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시장의 공포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최근 일주일간의 급락은 전염병의 영향이 크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이 되는 주요 사건들을 나열해보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가장 중대한 요인으로는 주식시장의 기록적 폭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헤지 수단으로서 역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번 모습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네,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요 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연쇄 폭락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무려 12%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13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유럽 여행 제한의 발표에 의해 일주일간의 두 번째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약 10%의 하락으로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의 우량기업 주식 종목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안전자산군의 포지션을 청산하며 위험 회피 시에 안전자산으로서 매수되는 경향이 있는 채권이나 금까지도 환금 수요의 급확대에 따라서 9일 이후에는 이제 매도되는 전개에 있습니다. 네, 이 밑에 이제 플러스 토큰 보유 화폐 이동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은 7일에는 이제 플러스 토큰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운데 13,000개의 BTC가 새롭게 믹싱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믹싱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여러 개로 쪼갰다가 다시 모으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트랜잭션을 추적하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되죠. 말만 들어도 사기의 냄새가 이제 솔솔 나게 됩니다. 네, 플러스 토큰의 경우는 2018년 중반에 하루 0.6%의 수익률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역대급 코인 다단계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토큰의 주모자는 2019년 8월에도 23,000개, 약 23,000개 BTC를 믹싱 서비스를 통해 매각한 것이 밝혀지면서 그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제기되는 세 번째 이유로는 3월 12일 발생한 플래시 크래시인데요. 네, 플래시 크래시라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가격의 깊고 급격한 하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12일 30분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0% 이상 급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을 한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투자자의 로스컷, 즉 청산을 유발을 한 것이죠. 네, 이때 비트맥스의 경우는 역대급인 19만 BTC의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때 투자자들이 기겁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되는데, 네, 또 네 번째 이유로는 같은 날 일부 채굴자들이 수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반감기 후의 우려가 확대된 것입니다. 네,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비트코인의 이제 영향으로 저렴한 이제 그 채굴 비용과 채굴 기기의 공급 라인을 확보할 수 없는 일부 채굴자에서 수익성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네트워크의 계산 능력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 또한 약 20%가 감소를 했는데, 네, 현재 채굴자들의 평균 손익 분기점이 1BTC당 약 8,000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5월의 반감기 후에는 이것이 11,300달러를 넘는다는 추산도 있어 채굴자의 수익성의 염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율은 3월 13일에 비트맥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거래소 인프라에 부하가 온 것인데, 네, 13일 11시 비트맥스에서는 서비스가 일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네, 21시에도 사이트에 지연이 생겼었는데요. 네, 비트맥스는 사이트의 지연이나 정지가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디도스 공격이란 여기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일으켜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목적 자체가 자료 유출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서버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것이죠. 네, 비트맥스 이외에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스템 부하로 인해 거래 지연이 발생을 했는데 유동성이 저하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거래소의 시스템 면에서도 우려가 생긴 것이죠. 네, 이렇게 총 5가지의 시장 폭락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네,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이유였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 증시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죠. 네,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질 것이라 생각지 못했고 이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인물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고래인 리샤오 라이의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항상 반토막이 났었다 뭐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반감기 전에 급격한 하락이 찾아왔던 것이 밝혀졌었죠. 네, 그리고 비트맥스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안겔로 비티스의 경우도 전에 예상했던 비트코인 3만 달러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녁 급하게 나온 내용인데, 네, 유럽의 증시가 또 이제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라고 하면서 떴습니다. 유럽 증시 또 와르르 폭락, 금리 인하, G7 정상회의 실망이다. 오늘 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비상이다 나왔는데요. 네, 유럽 증시가 지금 또 와르르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6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에 따르게 되면 이제 이 시각 현재 영국 증시는 마이너스 6%, 그리고 프랑스 증시는 마이너스 8%, 그리고 독일 증시는 마이너스 7.67% 이렇게 하락한 상태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G7 정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유럽 증시는 오늘 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의 선행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또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로스톡스, 영국 증시,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스페인 증시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날 유럽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금리 인하에도 일제히 하락을 출발하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의 FTSE MIB 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CAC 40 지수, 범유럽 스톡스 유럽 600 지수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긴급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내렸으나 이 효과의 의구심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비관론이 유럽 증시에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이후 일본은행과 한국은행까지 긴급 부양책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유럽 증시 투자 심리를 이제 이렇게 사라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생산 감소가 전 세계의 기업들의 영업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도 현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죠. 사상 첫 0%라고 하는데,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지금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금리의 소집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 인하 조치 외에도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를 현재 연 0.5에서 7.5%에서 연 0.25%로 인하하는 유동성 공급 추가 조치를 내놨다고 하네요. 네, 현재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비상체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수준인데, 네, 금리 인하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은 조금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증시의 하락, 과연 금융위기가 현재 찾아온 것일까요? 네, 현재 국제적인 증시가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놀랍게도 중국의 비트코인 가격에는 현재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격 하락 속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적은 역사상 처음이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비트코인의 가격에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는데 6%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OTC 시장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인 도비 와네 트윗에 의하면 중국의 암호화폐 마켓의 메인 루트가 되는 OTC 거래에서 해외의 마켓 가격보다 약 2만 위안, 하나로 348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도비안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약세 기간 동안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프리미엄의 경우는 가격의 상승 때 찾아왔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는 사실이죠. 네, 과거 이제 코인포스트가 취재한 중국인 투자자에 의하면 아직도 중국인들은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은 경향이 있고 자기 자산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부터 중국에서 거대 수요가 있는 금과 같이 국외 자산을 가지는 이제 것에 의식이 높다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네, 반감기 전의 상승을 예측한 투기적 매수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네, 이 프리미엄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STO 자금 조달 규제 부담을 줄 듯하다 SEC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STO, 즉 증권형 토큰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들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달 초 초기 스타트업 자본 형성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한 시 이제 레귤레이션 A+와 레귤레이션 CF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오퍼링 상한선이 각각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레귤레이션 A+와 레귤레이션 CF 등은 기업들이 공개 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면서 로펌 정부 업무 담당 변호인의 경우는 이번 개정안은 DLT와 블록체인 업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가치가 고증된 달러와 패깅된 테더의 경우는 시가총액 4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9% 하락하면서 610만원대, 이더리움이 9.51% 하락하며 13만 9천원대, 리플 XRP가 6.4% 하락하면서 17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어제 63.2%에서 0.9% 정도 상승한 64.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